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OT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객관식 경제학은 다 하고 있고요. 객관식 경제학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해커스의 아들같이 일하고 있어요. 해커스의 아들처럼 일하고 있고, 그래서 객관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뭐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객관식스럽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강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수험 적합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 특히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결론을 알기보다는 과정을 써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객관식의 특징은 뭐냐면, 과정을 생각하면 불합격이에요. 바로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문제 패턴, 정형화된 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먼저 이걸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합격자죠. 여기가 이제 최근, 요게 24년 최근 본 거예요. 요게 이제 이번에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학 점수가 여기가 3년이고 얘가 23년이고 얘가 24년인데, 지금 경제학 점수가 얘가 지금 조금 올랐죠. 그리고 합격자 점수도 좀 올랐죠. 근데 몇 점이 꽈락이에요? 40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중에 대부분이 경제학 때문에 꽈락이 났었다 라는 건 왜 났을까요? 경제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네. 경제학 문제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1차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차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몰빵을 좀 하고 이쪽에 좀 몰빵을 하고, 이제 경제학은 이제 밀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학 때문에 꽈락이 나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로 보면 2023년도 문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사고력을 묻는 문제였다 라는 거였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근데 24년도 문제는 그거보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가 무슨 전문가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 난도가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문제 시험 제도가 바뀌잖아요. 이번에 바뀌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시험이 개편돼요. 시험이 개편되는데 지금 32문제, 그러니까 40문제를 그대로 내고 점수를 줄일 줄 알았는데 문제를 줄였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거다. 좋은 거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경제학의 시험 문제 패턴이, 이제 공무원은 20개가 내고요, 국회직이 25개를 내고, 그 다음에 40개를 내는 게 간평, 회계사, 그 다음에 노무사가 이번에 바뀌어서 40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20개짜리하고 40개짜리 차이는 뭐냐면, 20개짜리는 문제를 시험 범위에서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디테일한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 구석에서 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40개가 되면 문제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내볼까? 저것도 한번 내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학이 약간 소양 시험화 되고 있어요. 소양 시험화. 그래서 어차피 경제학 시험은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도 어려워요. 근데 쉬운 사람한테는 패턴대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32문제로 줄었다는 것은 8개의 변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에서만 내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레토 효율성이라든지 현시 선호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내는데, 다른 시험들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패턴과 자주 나오는 주제로 공부를 한다면 이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1교시니까 10분 줄고 이제 회계가 늘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공부의 양을 좀 줄여준 것 같다. 그런데 범위를 줄여줬냐? 그건 아니에요. 범위를 줄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미시고 얘가 거시고 얘가 국제예요. 근데 이제 45, 35,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50%, 50%, 50, 45, 45, 뭐 10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진도가 줄진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정말로 문제수가 줄어든 만큼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난도가 되게 예전에는 너 수학 잘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 문제를 이해했어?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문제 수준을 보면 8급 국회직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정도 맞을 수 있으면 그 8급 국회직 합격하는 친구들이 거기는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거기가 한 84, 88 이 정도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레벨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진도가 바뀌진 않았다. 내용이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향은 되게 번뜩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을 회계사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사 문제가 약간 우리 중고등으로 치면 경시대회 같은 게 좀 나왔어. 막 그런 게 좀 나왔어. 근데 그런 문제는 작년, 올해를 봐서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냥 나오던 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회계사와 다른 쪽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회계사는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오류가 없게 만들려고 길게 씁니다. 막 변수도 다 나열하고 그러면 그 변수에 녹아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질리지만 않으면 크게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략은 문제수가 줄었으니까 이 시험에 나오는 패턴들 이 객관식을 제가 제 카페에 가시면 제가 전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객관식에 대해서 해설지를 다 올려놨어요.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다 풀어봤다는 얘기죠. 다 풀어봤는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경제학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경제학은 정말 쓸데없는 게 실전 모의고사예요. 왜냐? 자, 1년에 기출문제가 몇 개가 나오냐면 회계사가 40개씩 나왔잖아요. 이제 줄 거지만 감정평가 40개 그 다음에 노무사 40개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한 80개 나와요. 그죠? 보험계에서 40개 나와. 그럼 1년에 최소 300문제씩 나와요. 그럼 우리는 몇 며칠 풀어야 되냐? 한 15년? 아 근데 여기서 봐. 웃지. 근데 요게 차이가 있어요. 경제학은 상호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데 숫자만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매번 사고에서 푼다라는 것 자체가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기 풀다 보면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기출문제를 돌려서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봤다라는 느낌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봤는 데의 느낌을 유일하게 벗어났던 게 회계사였는데 그게 조금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과정에서 이제 경제학 기초 요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겁난다 그럼 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 기본 이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 이론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2번은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떤 경제학 시간에 가도 2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 2번을 들으라는 게 이거를 길게 끌으라는 게 아니라 2번을 듣고 문제를 풀으러 가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 때는 경제학을 다시 이론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론을 들으면 시간이 2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간 다음에 문제만 푸시면 되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단계별로 합니다. 단계별. 그러니까 아까 뭐래 소스는 비슷한데 문장이 좀 길어지거나 조건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사의 꽈락 아까 봤잖아요. 그 친구들이 꽈락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을 뒤로 밀어놓고 안 하다 보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다. 경제학, 회계사, 기출문제만 푼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회계사, 경제학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기출만 보면 객관식의 최고 난이도에 있어요. 그럼 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난이도가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7급 공무원이 가장 밑에 있어요. 그러면 7급 공무원과 비슷한 난이도가 뭐냐면 노무사예요. 노무사 경제학. 근데 노무사 경제학은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표준 점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경영과 경제 선택 과목인데 뭐 심지어 반만 맞아도 그냥 바로 합격이 얘네들은. 선택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보다 감정평가사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는 문제가 20개고 얘는 문제가 40개예요. 그러니까 이 20개를 반영한 후 나머지를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범위가 얘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군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무원. 7급 군무원. 7급 군무원. 자, 이게 대포스라고 불러요. 경제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평균 60점대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를 생각해보면 대포를 잘 쏴야 되지 않을까. 각도를 잘 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위가 이제 8급 국회직이에요. 8급 국회직. 그 다음에 이제 CPA. 그러니까 여기를 못 푸는데 여기를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것만 대략 다 풀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보험계리사라는 게 있어. 보험계리사는 좀 산수적인 문제를 좀 더 내요. 왜냐면 이 직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좀 비슷하거나 이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CPA를 하려면 얘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타고 올라가야 돼. 근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풉니까? 나중에 풀지 말래도 푼다니까요. 왜 숫자만 바뀌어 있다니까? 그게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를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특강인데,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프를 그려는 드리지만 그래프를 다 받아 적고 막 그래프를 외우고 이거는 비추예요. 객관식은 그래프를 그리는 시험이 아니잖아. 객관식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답을 도출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같은 거를 다 그려드리지만 뭐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마지막쯤 가면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강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특강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우리는 빠이빠이 1차에서 안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 지나가면 아시겠지만 저한테 막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시험이 끝나면 1차. 왜? 우린 2차는 없으니까 1차 끝나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좌 정보고요. 강좌는 이제 기본 이론이고 25회 하는 거죠. 25회 100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다만 이제 100시간을 오프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은 빠지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도 1회독 때는 정속 난이도 상관없는데 너무 빨리는 듣지 마라. 너무 빨리 듣지 마. 정신없다 그냥. 그렇게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안 졸리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회는 조금 좀 천천히 들으시고 두 번째 때는 빨리 들으셔도 돼요. 두 번째 빨리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수험 적합종으로 가르칠 거다. 자, 그러면 교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교재. 자, 교재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학 기본 용어라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제학 기본 용어. 경제학 기본 용어는 뭐냐면 페이지는 6페이지예요. 경제학 기본 용어는 뭐냐면 기본 용어를 모르세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 할 때
이 단어 따라가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 경제학 할 때, 경제학 기본 용어 할 때 스펠링이잖아. 스펠링 마지널 이딴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보는 시험 뭐라고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MARG 우리 거 하지 마. 나도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고, 다만 이걸 볼 때 한글을 영어로 바꾸잖아. 그러면 약자로 변환이 되는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C다. 그럼 M이 뭐야? 한계. C는 뭐다?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냥 이렇게 찾기만 하면 돼요. 그걸 익숙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MP다. 그러면 한계 생산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뜻은 써놨지만, 왜냐면 그걸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변환하는 것에 규칙이 있어요. 변환하는 것에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좀 찾아보시라고 놓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이제 14페이지에 경제학 수학이 있어요. 기초 수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과 손들어. 이과 하나 둘. 자, 이과 있죠. 문과생들은 수학 좋아해 싫어해요. 또 회계랑은 다르잖아. 이건 회계는 이제 숫자를 맞추는 거고, 얘는 뭐 그래프도 그리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이건 뭐야? 괜찮았어? 좋아했어,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회계사 경제학을 객관식답게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도 딱 어느 수준이냐,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중1, 중2 수준이야. 그죠? 그리고 이걸 그릴 줄은 대략적인 모양만 알면 되지. 근데 1차 함수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x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얼마예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요것만 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면적 있죠. 면적 우리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요 세 개만 할 줄 알면 돼. 말은 뭐 안 나와요. 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분인데, 자, 미분 우리 기억날 거 아니야. 여러분 미분 세대인가요? 미분 세대야 다? 다행이네요. 자, 미분도 딱 그냥 단순 미분이 있어. 단순 미분. 합성함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내지도 않아, 시험 문제. 그러니까 단순 미분 딱 5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분도 기계적으로 외워서 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24년도에 그거 나왔어. 앞과 뒤의 숫자를 합치는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 1, 2, 3, 4, 5, 6의 합은 뭐냐, 요거 하나 나왔어. 그건 알잖아. 근데 그것도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놨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중간중간 녹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나 이 정도 다 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녹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핵심 체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핵심 체크가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페이지는 28페이지 뭐 이런 거고요. 거기 핵심 체크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은 참고로 경제학은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처음에 선입견이 좀 강하죠. 근데 경제학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 같아요? 경제학 장점. 그것도 있고요. 뭐가 있냐면 다 죽었어. 추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경제학은요, 판례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경제학 강사들이 노령화 사회예요. 왜냐면 이게 이 경제학을, 저도 대학원을 갔다 왔지만 대학원에서 배우는 경제학하고 학부도 3, 4학년이 배우는 경제학하고 다르고요. 얘는 딱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경제학인데, 그럼 1, 2학년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야. 참고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원에 가서 금융공학 수업을 들었어요. 금융공학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부모의 꿈을 갖고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그랬는데 갑자기 수학만 갑니다. 수학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계량경제학 때 떠올라요. 계량경제학 막 하더니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러분 화장실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2시간 반을 칠판에 쓰시더라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주지 않아. 그쪽에서는 다 수학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추가가 없다. 추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잘하면 돼. 뭐 더해지거나, 우리에게 판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도 개정 안 해도 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만 이제 책이 조금씩 개정되는 건 이제 문제의 형태가 조금 바뀌죠. 그러니까 너무 고루한 문제는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이전 문제 이런 건 너무 고루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한자로 막 쓰고. 여러분들 우리 요즘의 세대가 뭐예요? 국어를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문해력 아우른다 그랬더니 형은 어디 있어요? 이러고 말이야. 진짜 그런 세대예요 지금.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도 한글로 좀 편하게 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문제는 안 푸셔도 된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 주제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알면 여러분도 괜찮아요 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없을 때 서머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쫙 써놨어요. 쫙 써놨고. 그래서 예습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습을 처음에 강조했더니 공포를 갖고 옵니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집에서 복습이나 해보시면 돼요. 복습이나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바로. 이제 페이지는 지금 54페이지니까 확인 문제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라고. 그래서 자꾸 이론을 위한 주관식스러운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패턴을 내가 익숙하게 봐야 되겠다.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제를 바로바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OX를 넣어놨어요. OX는 근데 OX를 처음에 푸시는 것보다는 객관식을 하고 정리할 때 푸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레벨 1은 OX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넣어놨어요. 아까 공무원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 회계사와 다른 좀 유사한 시험들은 어떻게 나오는가로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놨다. 그래서 문제도 꽤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막 문제를 풀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인드맵 있습니다.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도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좀 보시.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2권에 맨 뒤에 있나? 그럴 거야. 나중에 펼쳐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수식도 제일 간단하게 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알파 베타 이런 거 잘 안 써요. 저 A, B, C, D 씁니다. 왜? 알파 베타 쓰면 또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이게 쓰다가 짜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도 뭐 라운드, 뭐 D 이런 것도 안 쓰고 설명을 할 때 하겠지만 다 세모로 통일해요. 왜냐? 그게 예뻐요. 정리할 때 객관식은 여러분들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풀이 과정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제 풀 때 가로 1번 해놓고 원리를 쓰고요. 이렇게 쫙 문제를 풀어요. 참고로 세무사 재정학과 회계사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무사 재정학은 계산 문제가 5개가 안 나와요. 40개 중에. 여러분들은 절반 이상의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의 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하시고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 드릴 거고 수식도 쓰겠지만 최대한 쉽게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저 예시 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업 예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매 시간 복습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복습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는데,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예. 전화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이게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숙해 보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너무 막 처음 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냐면 DM아 선생님
복습지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카페를 하나 해요. 카페를 하고, 카페에는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연결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이게 있고, 제가 본래 이제 예전에 작년만 해도 우리 K뱅크 사장님 이름이 서우성이어가지고 그분이 앞에 있었는데 요즘 제가 역전해가지고 다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찍어서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필기노트인데, 필기노트에서 자세한 버전이 있긴 한데 뭐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등 각각의 기출문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질문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스타도 해요. 제가 인스타도 하는데, 인스타를 뭐 제가 우리 아들 사진도 가끔 올리긴 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회차가 진행되면 OX를 올릴 거예요. 참고로 재정학은 좀 OX를 올리기는 편한데 경제학은 OX를 올리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많아서. 하지만 이번에 올릴 거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시면 이렇게 OX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 좀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도 이제 제 이름 치시면 저밖에 없어요. 또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이회독 학습법을 강조하는데, 이회독을 하라는 게 사람들이 뭐 너 수업을 많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 듣고 치우란 얘기야. 두 번 듣고 치우라. 자꾸 시험 가까워서 기본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단어 특강에서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 단어가 내가 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울 때 바로 썼어요?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아.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나는 이걸 한 방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 멈추는 친구들이었다면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갈 거야, 난 이걸 이해할 거야, 돌려보기 할 거야,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쭉 가는데 다만 내가 여기가 왜 이해가 안 됐지, 어디가 체크를 해놓는 거죠. 쭉 가면 이해독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면 갑자기 다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도 하냐면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군요. 했어. 근데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데,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말하면 대충 다 알아듣잖아. 근데 영어를 잘 못하면 들리는 단어만 들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래도 갈 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장 깨기식으로 가면 지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자면 회계사는 1차가 합격에 가는 길일 뿐이지 얘가 뭐 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쭉 꾸준하게 좀 하시면, 그 꾸준함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문제만 풀면 돼요. 기본서 두 번 듣고 문제만 달달달달 풀고, 그 문제 풀 때도 나중에 사고력으로 풀면 안 돼요. 경험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맞아 이런 문제야,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러면 불합격.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향성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학 고득점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기본영어, 그 다음에 객관식 수학 상식은 수업 때 하겠다, 녹여서 하겠다고요. 참고로 수업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하시는데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주제는 여기까지 가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끝나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판서를 시작할 건데, 이 PPT도 필요하시면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회차별로. 그래서 필요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시고 자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은 나옵니다. 왜? 거긴 진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일종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곳이에요. 기초 체력. 이런 단어 알아?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주체.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첫 번째 뭐가 있다? 가계가 있다라는 거죠. 가계. 자, 가계는 우리가 뭐의 주체라고 하냐면 소비의 주체라고 해요. 소비의 주체. 돈을 쓸 때만 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김밥 천국을 해요. 그럼 우리 집 가계가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집은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만 가계예요. 그럼 소비는 무엇의 극대화를 추구하냐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자, 그런데 만족이라는 게 어떠냐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에 우리 돈이라고 있거든요. 돈이랑 밥을 먹기로 했어요. 돈이라고 있잖아, 돈. 그래서 돈은 항상 이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오늘 밥 어땠어? 살짝 맛있었어? 약간 맛있었어? 조금 맛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경제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만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얘를 바꿉니다. 뭘로? 만족과 똑같은 말이 효용이라는 말로 바꿔요. 효용. 그래서 효용은 만족감을 뭐한 거다? 수치화한 거예요. 수치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한다고요? 소비는 영어로 뭐예요? consumption C예요. 그죠? 효용은 뭐예요? utility U예요. 스펠링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정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utility. 선생님, 복수형은 utility 아닙니까? 뭐 어쩌라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있죠. 기업. 자, 기업은 우리가 뭐의 극대화예요? 우리가 생산의 주체예요. 생산의 주체. 생산의 주체고 얘는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해요. 그러면 생산은 영어로 뭐예요? 생산은 뭐야? 프로덕트 P. 이윤은 뭐예요? 이윤? 자, 이윤은 파이로 써요. 경제학에서. 파이로 써요. 파이로 써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할 거야. 알파, 베타 있잖아. A, B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학책이나 경제학 책은 알파, 베타, 감마, 타우, 람다 이렇게 써 있고 A, B, C는 중학교 이렇게 써 있잖아. 자, 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요걸 쓰는 건 이제 가스 파라미터가 있다는 거야. 가스 파라미터. 신의 숫자. 그죠? 어떤 방정식에는 그런 변수가 신이 딱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언제 이 물건을 사느냐에 대한 수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신은 알까 모를까? 알겠지. 여러분들이 만든 창조자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야? 조사에서 얻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이제 이론은 설명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는 다 이걸로 바꿔 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경제학이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얘가.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게 얘예요. 이유는 파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요. 그럼 정부는 뭐의 주체냐라는 거예요. 재정의 주체예요. 재정의 주체.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뭐의 극대화냐?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사회후생은 뭐 효율성, 공평성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외국이에요. 외국은 뭐의 주체냐? 무역의 주체예요. 무역의 주체. 그러면 무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겠죠. 그런데
자국만 이익을 나면 우리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무역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이익이다?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요. 자,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이 뭐예요? 가계의 합리적 선택, 소비자 이론, 기업의 합리적 선택, 생산장 이론, 둘이 만나면 뭐예요? 시장 이론. 그 다음에 둘이 만났는데 노동을 제공해야 되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은 시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시장 실패. 이렇게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네 가성비가 좋아? 아니 또 이렇게 표현해. 내가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부터 잘못했어. 가성비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잘했어요. 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예외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돈 조금 들여가지고 만족감이 최대인 게 좋은 거고, 돈 조금 들여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야.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얘가 되면,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합쳐지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 거시경제학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개입하지면 안 된다고 봐요?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개입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경제를 할 때는 약간 현실하고 조금 맞춰보는 게 좋긴 한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그냥 경제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으면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경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그랬다고 가정하고야. 그랬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물리학자와 경제학자가 배 타고 세미나 가다가 난파가 됐어. 무인도에 갔어. 그 통조림이 나왔대. 그 물리학자는 뭐겠어? 그걸 어떻게 깔라고 먹으려고 하겠죠?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냐? 먹었다고 가정하고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었다고 가정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경제학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뭐냐? 문제점이에요. 경제학 시험에는 문제점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문제야. 그냥 문제. 왜냐면 다른 모든 상황을 다 변수를 건드려서는 이런 이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할 때 수업 안 들은 친구들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문제점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이론들은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학만큼은 문제점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은 이제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정부가 개입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만 얘기했잖아. 외국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쇄경제의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폐쇄경제라고 하면 또 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얘가 이제 뭐예요? 국제경제학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뭐야? 개방경제가 되는 거예요. 개방경제의 국제경제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 얘가 여기까지가 1권이고 여기까지가 2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경제객체 앤드 생산 요소예요. 뭐 요 자체를 막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 자체를 막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고, 첫 번째가 경제의 객체인데 우리가 재화와 앤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경제의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는 뭐예요? 유형의 물건이에요. 유형의 물건. 유형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XJ, YJ 이런 걸 써요. 그럼 XJ, YJ는 뭐야? X라는 물건, Y라는 물건이에요. 그냥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 다음에 대체제 뭐예요? 대신할 수 있는 거. 보완제 함께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예요? 무형이에요. 자, 무형이란 건 인간의 탈을 쓰고 하는 거야. 인간의 탈을 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뭐 순간성이 강하다인데 뭐 그런 거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런 게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거야. 뭐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힘 빼지 말아요. 처음부터 막 우리 막 처음에 막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 막 1번부터 막 제화왕 서비스 막 하지 마.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책의 3분의 1만 까만 친구들이야. 왜냐면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올 거냐면 탄력성에서 한번 와요. 탄력성에서 한번 오고 두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에서 한번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가 비용함수에서 한번 오고요. 네, 그쯤 오면 이제 체념, 거기까지 넘겼으면 체념하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경제학 공부할 때 객관식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습집 풀 때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답 보는 거 안 돼요. 예, 그거 제일 안타까운 친구가 뭐냐면 이게 문제를 봤어. 이해가 안 돼. 답을 봐. 이해가 돼. 그리고 짜증이 나. 그걸 계속 반복하다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답을 처음부터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는 우리가 뭐가 있냐? 노동이 있고, 두 번째가 자본이 있고, 세 번째가 토지가 있고, 네 번째가 경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노동은 뭐예요? 인간의 활동이지. 인간의 활동. 자본은 뭐예요? 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경제에서는 회계랑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경제에서는 자본이 기계입니다. 기계 설비예요. 기계 설비.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했으면 자본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본 있고, 토지는 뭐예요? 땅.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땅일까요? 자본일까요? 이 건물은 토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자본이고 토지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연 상태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은 뭐예요? 이걸 결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앞으로 쓰지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경영이란 것도 있다. 자, 그럼 노동이 영어로 뭐예요? 레이버, L이에요. 자, 근데 L도 있어요. 요 L도 있고 L도 있어요. 요 L은 노동이고요. 요 L은 뭐가 돼요? 우리가 여가입니다. 여가. 레저 할 때. 그래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리저 그러셔가지고, 리저는 뭐지? 그랬는데 레저였어, 레저. 그래서 L도 있어요, L.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뭐냐면 K를 써요. 그럼 자본이 영어로 뭐예요? 캐피탈이죠, 캐피탈. 그러면 캐피탈이면 C 써야잖아. 근데 이게 규칙성이 뭐냐면 하나의 문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써요. 그러면 C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저기 했죠. 뭐였어? 컨슈미션.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코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기엔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독일어로 캐피탈이에요. K. 그래서 K예요. 그걸 이제 우리 그 단어 특강에 단어 집에 넣어놨어. 그런 거 한번 읽어보라고 나중에. 왜냐면 아니 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캐피탈이 C지 왜 K입니까? 그렇다고. 네. K를 쓰니까 나중에 왜 코리아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마. 실패. 자, 토지는 영어로 뭐예요? 네, 없어요. 네, 토지는 영어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예요? 생산 요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중에 파생시장이라고 해요. 파생시장. 자, 파생시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뭘 배운 후에
생산물 시장을 다 배운 후에 그 다음에 배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사 시험에 경제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2028년부로 경제학을 없애겠다. 그럼 저는 어때요?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생산 요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래 50분 정도 하고 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왜냐면 OT를 좀 길게 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막 1시간 40분씩 하고 쉬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딱 50분 하고 10분 쉽니다. 자, 세 번째. 생산, 소비 분배예요. 자, 1번. 자, 생산입니다. 생산. 생산 영어로 뭐라고요? P. 그죠? 그래서 약자가 중요해요. 약자를 자꾸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산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지금 라이브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죠? 그게 뉴예요, 뉴. 근데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 그럼 카메라로 찍는 건 무슨 뜻이에요? 카메라로 찍는 건 무슨 뜻이야? 이 강의는 이제 오늘 찍으면 1년 동안 돌아간다. 1년 동안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 강의가 뭐예요? 영속적인 성격을 갖게 해준 거죠. 그걸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용어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여기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짜장면집에 전화를 합니다. 짜장면을 시키겠죠. 그럼 주방장이 타타타타타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배달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 창출이에요. 그래서 뭐 운송이라든지 뭐 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소비라는 게 있겠죠. 소비는 뭐예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 효용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쌀을 구매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구매를 하면 얘는 뭐예요? 소비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구매를 하면 얘는 생산입니다. 나중에 GDP에 가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중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비는 뭐가 됩니까? C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분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 자, 분배가 뭐예요? 나눠주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왜냐면 이게 조금씩 다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분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뭐예요? 제공한 대가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에요. 이 공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전이란 트랜스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전이라는 거랑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배가 뭐야? 우리 여기 좀 가면 이제 겨울 되면 강남역 저 빨간 분당선에 노숙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있으면 이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동전 넣어줄 수 있잖아. 그게 분배가 아니라고. 그게 분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생산 요소가 뭐가 있어?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죠. 그죠? 그러면 노동이 영어로 뭐라고요? L, 자본이 뭐라고요? K, 토지와 경영은 됐고, 그러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 그죠? 임금이 뭐야? 웨이지예요. 웨이지. 그러면 임금.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잡아요. 임금, 임금 이렇게 있어요. 임금,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율. 그럼 임금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임금률은 뭐냐면 시간당 페이 같은 거야. 시간당 페이. 그럼 이제 대문자로 쓰면 얘는 총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총.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도 임금, 임금 이렇게 씁니다. 아, 이거 잘 모르는데 안 가르쳐줘 잘.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익숙해질 때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경제학을 잘하게 되냐? 뭐 당연히 이런 용어지 이런 거죠. 그때 되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파이팅 하셔야 돼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수업 시간에 피할 수 있는 건 싹 다 피해 드릴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온다. 이거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이게 잘 흘러가듯이 봐라. 용어 익숙해져라. 집에 가서 이거 2번씩 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오늘 1회차에 나오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랬더니 여긴 학원을 왜 왔냐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걸 알아야지. 기억 니을 알아야 뭐 문장을 만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은 한 3회차? 3회차부터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임금 있고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얘는 뭐야? 이자죠. 이자. 근데 이제 이자도요. 뭐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얘가 이제 R이잖아. R. 근데 R인데 뭐 얘도 R이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R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경제학에서의 그 자본은 뭐라고요? 기계 같은 거라 그랬지. 기계 설비. 그러니까 얘는 렌탈료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선생님 적금의 이자는 이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도 안 해. 뒤에 가서 화폐 금융을 살짝 합니다. 자, 근데 토지는 뭐예요? 얘는 이제 지대라고 해서 뒤에서 잠깐 얘기해요.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영은 뭐예요? 얘가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배는 영어로 뭐겠어요? 얘는 인컴이에요. 인컴. 소득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PCI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이제 매 시간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 이제 끝날 때 이제 뭐 하냐? 다시 읊어드려요. 다시 읊어드려요. 자, 이번 시간 뭐 배웠어요?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매 시간마다 다 그래 똑같아. 그리고 네 번째가 끝나면 또 읊어드려요. 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배웠다? 경제 주체에 있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면서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면서 이윤의 극대화. 정부는 재정의 주체이면서 사회 후생의 극대화. 외국은 무역의 주체이면서 상호이익의 극대화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은 뭐야?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소비는 뭐였어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 이거요. 그 다음에 분배는 뭐라고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공짜가 아니다. 인컴, 소득이다 했어요. 그래서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토지의 지대, 경영의 이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